자, 그러면 이제 대원하고 문제를 이제 분석을 하면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이렇게 글을 읽고 문제를 푸시오 이렇게 나오죠. 자, 얘기를 드려보면 이 문제가 나오는데 이 문제가 어디에서 얘가 변형됐을까, 얘가 변형됐을까, 얘가 변형됐을까를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은 변형의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어떤 변형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학생은 이 문제를 열심히 정독해서 빠르게 읽어야 돼요. 그럼 빠르게 읽으려면 원문을 정확히 암기하고 있어야지 어디가 변형됐다를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게 되죠. 그냥 이 지문을 보고 밑에 문제를 풀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죠? 그렇죠. 본문이 변형되어 있기 때문에 답도 변형이 돼야 되는데 생각 없이 문제를 풀어서 원문대로 풀어서 변형 문제에 오답이 나온 겁니다. 자, 길이를 한번 볼까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패시지를 굉장히 길게 출제하고 있다는 것. 학생들한테 시간 압박의 원인이 되겠죠. 굉장히 큰 문제점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추론 문제가 바로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원문이 변형이 안 됐다라고 볼게요. 그럼 그래요. 그런데 잘못 추론한 학생은 이렇게 물었고 잘못 출제한 학생은 모두 고르시오 아니면 두 개 고르시오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옛날에는 모두 고르시오 문제가 많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시간 압박이 너무 많고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교육청에서 애고들한테 실사를 해서 권고를 했습니다. 모두 고르시오 출제를 자제할 것. 그리고 모두 고르시오 출제하려면 두 개 고르시오, 세 개 고르시오를 지정할 것. 이렇게 교육청에서 권고를 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몇 개 고르시오 이렇게 출제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아까 본문이 나온 거죠. A라는 원문을 가지고 A라는 원문에서 추론을 해낼 수 있는 것을 고르는 거죠. 그럼 결국은 뭐죠? A라는 것을 또 다른 리라이팅을 해놓고 이 리라이팅한 것이 얘하고 서로 맞냐 아니면 여기에서 이렇게 이런 의미로의 전환이 가능한가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학생의 그렇죠. 원문, 강동, 능력 새로운 원문이 등장한 거고 이 새로운 원문에 강독을 해서 원래 원문과 비교해서 이건 맞아, 이건 틀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세모가 나오게 되면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럼 세모는 어디에서 나오냐? 글의 이해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단어에서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모르는 단어가 여기 하나만 등장했어요. 이게 이제 특히 신입생들이나 이렇게 보면 대원하고 현재 엄마들이나 아빠들 보고 너 봐봐 어떤 거 같아 보니까 모르는 단어 거의 없어? 모르는 단어 한 개 있는데 바로 이 모르는 단어 한 개 때문에 이 문제는 날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이렇게 2점, 6점, 3점 두 개만 날아가게 되면 바로 4등급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대원학원은 공부 못하지 않습니다. 시험 못 보지 않습니다. 잘 보는데 등급이 안 좋게 나오는 것 뿐이죠. 그걸 아셔야 됩니다. 다른 학교보다 이 상위권의 치밀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 대일 같은 경우하고 비교해보면 대일 같은 경우에는 70 몇 점 맞고도 3등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대원학원은 70 몇 점 맞게 되면은 당연히 5등급, 6등급을 밀려오게 되겠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다. 본문을 읽고 그 본문에 대한 이해력을 또 다른 글, 또 다른 패시지를 통해서 읽고 해석해서 찾아내는 영어의 근본적인 학습 능력을 물어보는 시험이다. 외고는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본문이 얼마나 공부 잘했는지만 측정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건 일반고들이 그렇게 출제하는 거죠. 그런데 일반고 가르치듯이 일반고 하듯이 일반고의 패러다임을 외고의 패러다임으로 그대로 쓰니까 어머니들이 그렇죠. 1타라는 학원들, 1타라는 선생님들한테 가서 그렇죠. 2학기 보냈는데 학생의 시험 점수, 심지어는 점수조차 바뀌지 않는 현상이 발생되는 건 바로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학습법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문제가 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렇게 긴 문제가 냈는데 이어서 문제 보면 추론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기능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말한다. 그럼 다시 말하면 아까 그런 알로 기능에 대한 내용을 한 거고 알로 기능의 기능은 패시지를 전반적으로 분석해서 이 패시지의 내용을 문장들로 지금 요약해 놓은 거예요. 이 글을 바탕으로 기능, 이 기능을 주로 설명한 거고 그 기능들이 1번 기능, 2번 기능, 3번 기능을 맞게 요약하는 데 물어본 거고 그걸 다 고르는 걸 찾는 문제인데 여기에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뭘 봐야 되냐면 부모님들이 보실 게 바로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여기서 단어 한번 봐봐. 그럼 애들이 엄마 거의 다 아는 것 같아. 근데 학생들이요 본 적이 있는 단어를 안다라고 착각합니다. 인듀스가 뭐냐고 그렇게 물어보면 잘 모릅니다. 야기하다, 끌어내다 이런 단어잖아요. 그 다음에 인포스는 강화하다라는 뜻이잖아요. 단어들 한번 보시면 이게 정말 리인포스 강화하다 또 쓰고 이건 계층적인 얘는 지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이렇게 외부의 단어 좀 다르죠.
단어가 별로 세진 않았고 괜찮은 단어예요. 뒤에 가면 굉장히 좋은 단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만 모르던가 의미가 까리하게 되면 이 선지의 개수를 분석하는 데서 바로 에러가 발생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한 문제를 풀어야 될 때 해야 되는 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문제를 다 분석을 하고 자, 온문을 정확히 알아야 되죠. 그리고 온문을 다시 새로운 걸 표현해 놨는데 그것을 다시 맞아 틀려 이렇게 몇 번, 6번 분석을 해서 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 소모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속도. 정독 기반에 속독이 안 돼 있다면 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만 세모 쳐줘도 답이 안 나와요. 모든 걸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외국의 특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조금 했다고, 내 영어 실력이 조금 올랐다고 점수가 레벨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시험을 계단식으로 점수가 외고는 성장을 하는 겁니다.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건데 어느 순간에 깡충 뛰어서 10점, 15점 오르는 거고 다시 10점, 15점 오른 후에 다시 옆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의 내공이 쌓여서 다시 점프하고 일어나서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많이 오는 게 저한테 많이 오는 게 4, 5 등급 학생들이 많이 해요. 6등급도 오기는 하는데 7등급, 8등급 때는 와서 점수 오르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영어 레벨이 빡빡 뛰어야 되는데 이런 학생들은 기본기 약하죠. 학습태도 약하죠. 숙제 안 하죠. 안 오릅니다. 왜냐하면 삶 자체가 7, 8, 9등의 습관과 삶의 패턴과 IQ와 이런 걸로 살아왔어요. 안 바뀝니다. 근본적으로 물론 안 바뀌는 게 아니지만 거의 안 바뀝니다. 그러면 4, 5등급, 6등급도 잘 안 바뀐 거예요. 사실은요. 6등급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원은. 근데 대원외고가 아닌 학생의 6등급은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6등급 이내에서 4, 5등급, 6등급, 4, 5등급 학생들은 이 점프가 빨리 일어난다. 그래서 올라가고가 돼서 1, 2, 3등급이 계열해서 같이 싸우는 등급으로 발생이 됩니다. 고2 학생도 지금 배우는 학생들 보면요. 6등급 맞았어요. 고1 때 1년 내내 6등급 맞았어요. 근데 저하고 이제 공부를 하면서 바로 점프해가지고 3 찍고 그 다음 시험에서 2 찍고 그래서 지금은 객관식은 다 맞아요. 전부. 실수를 한 개 틀리고. 주관식에서 선생님이 이제 고2 주관식은 나의 생각을 맞춰봐. 이런 유형이 출제가 돼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설명했어요. 그 설명한 것을 한글로 쓰는 거죠. 영어로 쓰는 게 아니고 써야 되는데 선생님이 표현할 때 표현 방법을 안 쓰게 되면 감점이 되는데 이 학생이 계속 감점을 받습니다. 이게 왜 감점을 받냐? 뻔할 겁니다. 왜? 본인이 5, 6등급이었기 때문에 수업을 열심히 안 들었던 거예요. 레벨이 올라가는데도 선생님이 출제자이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에 대해서 포커싱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 포커싱이 좀 약해요. 내가 학원에서 공부하고 내가 공부해서 점수를 올렸지 학교 선생님이 잘 점수를 올린 게 아니야라는 마인드가 기본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학교 수업을 꼼꼼하게 필기도 안 하고 선생님이 그렇다 보니까 주관식에서 이 원인, 기능을 주로 서술하시오 이랬는데 이것을 제가 봤을 때도 답을 봤거든요. 제가 2개 감점을 맞은 거. 그랬더니 이거 맞는 건데 라고 하는데 선생님 맞죠? 맞아 내가 봤을 때 이거 답인데 그랬더니 학생이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표현하는 방법, 선생님이 가르치는 방법이 아니라서 감점을 했어요. 계속 감점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가 바뀌어야 되냐? 학교 선생님과 포커싱이 되지 않는 학생은 1, 2, 3등급을 절대 못한다는 거예요. 학원에 너무 의존하면 안 된다. 영어 실력 올리는 건 학원에 의존해야 되는 게 맞아요. 시험의 출제 방법은 학원에 의존하면 안 되고 학교 선생님에게 완전 포커싱이 돼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됐고요. 1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본문이 그대로고요. 본문이 그대로 봐야 되면 본문에서 이게 have인데 don't have를 have로 바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기가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바뀌게 되면 여기도 결함이 있느니 장점이 있는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상호관계. 그래서 변형의 시대가 되면 이런 부분을 문제 풀 때 굉장히 시간 소모가 많아요. 이 3년 전에 이런 변형이 별로 없었어요. 지금 변형의 시대예요. 인네이트 선천적인이고 역동적인이고 고립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요 단어를 내가 모른다고 칩시다. 이 본문에서는 separate라는 단어가 나온 건데 intertwine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A라는 단어를 B로 바꾸게 되면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왜? 이 B가 동의어이면은 안 틀린 거죠. 그런데 이게 반이오면 틀린 거죠. 근데 나는 이 단어를 몰라요. 동의어인지 아닌지, 동의어인지 반이어인지 판단이 안 돼요. 게임 끝난 거죠. 그래서 나는 단어 한 개 모를 뿐이야, 이 문제에서. 그런데 그 단어 한 개 모르는 것이 바로 나의 등급을 3등급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럼 단어 한 개를 모르는 단어를 얻게 하려면 실제로 대원외고는 어휘 수준이 조금 고급으로 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어휘력 2000개의 싸움입니다. 어휘력 2000개. 이
모르는 단어 하나를 없애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고급 어휘 2,000개가 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2,000개는 쉽게 늘지 않습니다. 데일리 테스트나 이런 데서 2,000개를 학습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그래요. 아빠 연봉이 얼마야? 아빠 연봉이 1억이라고 칩시다. 아빠 통장에 1억이 쌓여 있나요? 없잖아요. 마음강률, 손실률이라는 게 발생이 되죠?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1년에 5,000개의 단어를 학습했어요. 실제로 나한테 액티브 보캡을 잔존하는 어휘는 1,000개도 안 남습니다. 20% 정도만이 내 거로 남아요. 그래서 2,000개를 실제로 늘리기 위해서는 1년에서 2년 정도의 영어 학습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시험은 2달에 한 번씩 계속 보는 거기 때문에 2,000개의 어휘를 강화하는 게 불가능하게 가깝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학원은 방법이 있습니다. 하루에 500개 정도의 단어를 집중적으로 학습을 함으로써 8번 정도 수업을 하게 되면 4,000개의 고급 어휘를 학습시키고 잔존 어휘를 2,000개 정도를 남겨주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면 애들이 선생님 옛날에는 모르는 단어 보는데 지금 모르는 단어가 안 나와요.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어휘력으로 감점되는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 줍니다. 방학 때. 그러면 대원학에서 나온 단어는 어느 정도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될까 이런 얘기인데 토플 수준이냐? 아닙니다. 토플 만점 맞는 애들도 내신 4, 5등급 나오는 애들이 많습니다. 안 통한다는 거예요. 탭스는 좀 통하죠. 탭스는 고급 어휘가 좀 많습니다. 그렇지만 탭스는 너무 고급 어휘가 있어서 대원외고에 필요 없는 어휘들도 좀 있더라. 1,000여 개 정도가. 이걸 좀 걸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플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는 단어일 뿐이고 토플 단어도 모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토플 위에 단어가 탭스가 됐고요. 탭스 위에나 또 탭스 동급이거나 탭스보다 살짝 위가 SAT나 GRE라는 시험이 있죠. 미국의 대학 입학시험, 미국의 대학원 입학시험 GRE가 있습니다. SAT, GRE까지가 출제되고 있다는 거죠. 왜 SAT, GRE가 출제되냐를 따져보면 대원외고는 국제반을 많이 운영했고 대원외고뿐만이 아니라 일반적 외고들이 다 국제학부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국제학부 운영하면 국제학부에서는 해외 유학파를 보내는 건데 유학을 보내려면 SAT나 GRE를 반드시 봤어야 하고 학교 선생님들이 SAT, GRE를 다 강의를 하셨다는 것이고 또 해외파 선생님들은 SAT, GRE에 대한 경험이 다 있으신 거죠. 그래서 킬러 문항, 고난도 문항은 실제로 SAT나 GRE급에서 출제가 되는 것이지 토플급에서나 수능 고난도 어휘거나 이런 부분에서 결판이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비고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방학 때는 SAT나 GRE 고급 문항을 통해서 고급 어휘를 숙달시키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적게는 하루에 300개, 많게는 하루에 500개까지의 학습량을 만들어서 어휘를 급신장시키는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요. 대부분 이제 딴 데 오면 문법 특강이라 하고 앉아있거든요. 저희가 하는 말로 문법이라 하고 자빠졌네 이렇게 말하고요. 단어 독해도 모르는 애들을 문법 독해하고 지랄하고 자빠져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래서 망가지는 거예요. 완전히 애들이. 근본이 우리는 거예요. 근본이 뭐예요? 근본이. 기본적으로 건물 세울 때하고 똑같아요. 뭐예요? 골격과 뼈대를 먼저 잡아놓고 나서 리모델링하고 커튼 달고 뭐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문법적인 요소인데 이 골격도 아직 안 선 애들한테 문법 강의하면서 왜 문법 강의 하기 쉽잖아요. 강의 잘하는 폼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뭐. 단어 독해를 어떻게 올리는지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없어요. 근본적으로 데일리 테스트 보는 거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고 아까 말한 대로 이 단어를 모르기 때문에 이 단어가 동의어인지 반의어인지를 몰라서 결국 이 문제를 못 푸는 문제가 돼버린 겁니다. 어휘 하나로 등급이 바뀌다. 자, 15번, 17번 문제 보시면요.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15번, 17번 문제가 길어서 이렇게 두 개를 쪼개놨는데 엄청 길지요. 이렇게 긴 질문 거의 통째로 지금 출제를 했는데요. 이렇게 출제한 후에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성격이 다른 것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A부터 E까지 표기를 해놓고 성격이 다른 게 뭐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패시지를 전반적으로 놓고서 밑줄 그어진 것들이 성격상 같은지 다른지를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크리티컬 리딩 능력 아닙니까? 글을 읽고 전반적으로 각각의 표현들의 일치성을 물어보는 문제죠. 자,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시험 문제를 학원 선생님들이 통째로 되는 부분적인 문제를 만들어서 잘 주지만 이렇게 통째로 패시지를 보면서 분석하는 문제를 만들어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적중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보시면 이것도 똑같이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답은 4번과 이번에 5번이었는데 4번은 당연히 적절하지 않는 게 맞거든요. 근데 아니죠.
답이 이거는 다음 착각했습니다. 5번이 맞습니다. 5번이 맞고요. 그래서 언더버우라는 단어고 디포메이션이라는 단어를 알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고 이거는 추론이었지만 킬러형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쉬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쉽게 가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접속사, 연결사 넣는 문제가 출제됐는데 이것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던 문제죠. 자, 이 문제가 이제 이번에 가장 킬러 문항이고 가장 고난도 문제인데 선생님의 주관이 좀 들어간 문제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답 12가 충분히 가능한 문제라고 봅니다. 자, 이때도 지문을 이렇게 출제를 하신 거고요. 이 지문에 대해서 출제 방법은 패러프레이징으로 출제했습니다. 옳은 것을 모르는 건데 이 글에서 이렇게 재진술할 때 틀린 걸 고르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4번과 5번이 나왔는데 이 5번이 바로 오답 12의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추론을 하면 이 부분이 충분히 추론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론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답이 됩니다. 근데 이게 옳은 것을 고르시오 문제니까 추론이니까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얼마나 잘 듣고 선생님과 포커싱이 되어 있냐에 따라서 좀 답이 바뀔 수 있는 유형이었던 거죠. 출제자는 선생님이다. 네, 불변의 진리죠. 자, 20에서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에서 22번 문제를 보시면 문제가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자, 보시면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 문제를 보면은 몇 줄을 긋고 다양하게 문법적인 요소나 표현들에서 틀린 걸 찾아내라 이런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문을 통째로 꼼꼼히 분석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유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2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 문제 보시면 이것도 패시지를 낸 거고요. 보시면 이 패시지를 리라이팅한 겁니다. 패시지를 요약형으로 다시 썼다. 그러면 알받는 표현을 찾아주시오 라고 문제가 나온 건데 이 디파이라는 단어 특목고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죠. 디파이는 반항하다, 무시하다, 도전하다. 그래서 뭐뭐를 디파이한다. defy your imagination 그러면 너의 상상력에 도전한다. 상상하기 어렵다. 상상하기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단어인데 이제 센 단어 하나 써서 결국은 판단을 맡긴 거고 답이 된 거죠. 그리고 이 문장을 이제 해석을 또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본문이 이렇게 나왔고 본문을 수능에도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두 칸 뚫리고 고르는 거 단어 정반대 이렇게 해서 푸는 거잖아요. 열등하냐 우수하냐 이런 식으로 푸는 거라 쉬운데 내신에서 이 문제가 나오면 한영예고도 나오고 다 나와요. 이 유형은. 이 유형이 나오면 한 군데 뚫는 데도 있고 한영예고는 두 개 뚫어서 내거든요. 이걸 두 개 들 거야 세 개 들 거라면 선생님 마음이니까 결국은 만들면 되는 건데요. 이걸 애들이 본문을 읽고 본문의 내용을 주제가 마인드가 썼단 말이야. 근데 주제가 마인드에 떠 있는데 이 문장을 해석할 때 이 해석에서 조금 말리고요. 그래서 틀리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그리고 이것은 이화여고도 나와 있는 이유는 그래서 한 학생이 선생님 저는 이 주제문 찾기 위해서 이 주제문 요약한 문제를 틀려야 돼서 이게 왜 틀리냐? 글을 읽고 마음의 심상을 먼저 가져라. 1번. 두 번째 마음의 심상을 가지고 이 요약문을 다시 읽어라. 요약문 강독해서 그 학생은 문제가 됐습니다. 요약문이 강독이 안 되니까 선지를 집어넣어서 답을 찾는 게 문제가 발생되겠죠. 두 번째 문제는 요약문에 선지를 집어넣는데 단어가 딱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T인가 아닌가 헷갈리는데 물론 아니야 그럼 얘가 답이 이렇게 풀면 되겠지만 그렇게 명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아닌 거 아닌데 세모인데 세모 같은데 얘를 모르네 끝난 거죠. 그래서 완전 어휘력이 있어야 돼요. 완전 어휘력. 평소에 나오는 어휘는 내 보캐블러리의 범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자꾸 범주 밖으로 나가니까 수학도 그렇잖아요. 문제를 봤는데 문제 유형을 처음 보는 유형이야. 그러면 그 문제 풀 확률은 30%도 안 되죠. 틀린다고 와야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문제를 푸는데 지문이나 선지에 모르는 단어가 있다. 게임 끝난 겁니다. 없어야 됩니다. 자, 서답형이고 25번하고 서답형이 나온 문제인데 더스트 바울에 대한 문제인데요. 지문이 길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시면 윗글의 밑줄치인 A의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해가지고 A의 원인을 네 가지 중에서 본문에 다 언급된 겁니다. 그 중에 언급 안 된 게 하나가 있는 거고 그걸 찾아서 문제를 푸는 요령이죠. 패시지를 전체적으로 보고 패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이거는 뭐 외고 전형적인 문제보다는 뭐 일반고에도 나오는 그냥 일반적인 본문 강독의 내용을 얼마나 정확히 파악하고 있냐. 그래서 내용 파악 능력 문제니까 뭐 어렵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단어가 살짝 어렵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서답형 4번이 문제가 되겠는데 보시면 똑같습니다. 아까 글을 준 겁니다. 아까 이 글을 준 거고 이 글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자 한다. 다음과 같이 리라이팅 해놨다. 이 리라이팅 해놨는데 이 리라이팅 해놓는 것에 알맞는 표현을 써야 되니까 이것은 새로운 지문이죠. 온문 기반의 새로운 라이팅 글이죠. 새로운 라이팅은 새로운 단어와 새로운 문장 구조로 나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석력과 어휘력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런데 중간에 빵꾸빵꾸를 뚫어놨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자, 그런데 단어를 줬습니다. A, B, C, D를 단어를 줬는데 집어넣으라고 해요. 무식하게 집어넣으라고 하면 좀 힘드니까 단어를 좀 줬죠. 그럼 이 단어를 withhold, 내일 이번에 나왔던 거, 이화에고도 이번에 이 단어 나왔던데 withhold는 잡고 있다, 유지하다, 보유하다 이런 단어죠. 근절하다는 뜻, 고통을 가하다는 뜻, 무능하다는 뜻, 집중적이라는 뜻, 선동하다는 뜻, 개혁이라는 뜻, 그게 등급이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좀 질이 떨어지는 걸 디그레데이션이라고 하죠. 이런 단어를 문맥상, 그렇죠. 동사자리냐, 명사자리냐, 형용사자리냐에 맞춰서 일단 1차적으로 집어넣어야 되고, 의미적으로 형용사가 2개 나오면, 형용사가 2개 나오면, 형용사가 3개, 형용사가 4개니까 문맥상 어떤 형용사인지 맞춰서 집어넣는 표현이 되겠죠. 여기서도 모르는 단어가 하나라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맥상 맞춰서 정확하게 해석하면서 집어넣어야 되는데 당연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이래서 문제가 되는 거고요. 26번, 2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 27번에 보면 문맥상 나온 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는데 문맥이 쭉 나왔는데 이게 숨기라든지 리빌, 드러내다든지 이건 at the same time인데 concurrently로 바꿨습니다. 지금 simultaneously인데 concurrently로 바꿨는데 그와 동시에라는 뜻인데 이 단어를 몰라버리면 이 나머지는 풀 필요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학생한테 야, 너 이 문제 왜 풀어? 이 단어를 모르는데 혹시나 찍어서 맞을까봐 이미 게임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문제 풀어야 돼. 근데 다른 문제 풀면 거기서 또 몰린다. 또 나올 거야. 시험 뭘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시험을 계속 보고 끌려가고 있는 거야. 학교 교육까지. 이런 식으로 해갖고는 답이 안 나온다. 커팅에 대한 이노베이티브, 혁신적인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단어를 쓰고 이 단어들이 본문에서 한 단어만 변형이 되더라도 이 문제는 고난도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많은 단어 변형을 하지 않아도 오답은 바로바로 쉽게 등장합니다. 됐고요. 이렇게 길게 해서 봐야 됩니다. 자, 서답형 5번 문제 보겠는데, 자, 5번 문제는 이제 좀 어렵습니다. 다음 글의 각 빈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것을 쓰시오라고 했는데, 본문을 갖다 놓고 그 본문을 약간 리라이팅해서 고쳐놨습니다. 약간 리라이팅해서 고쳐놓은 다음에 힌트는 줬죠. 힌트 안 주고 쓰면 동요가 너무 많고 동요가 너무 많으면 유사어가 나오는데 정말 이 글에 쓸 수 있는 유사어인지 아닌지에 오답 시비가 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첫 글자의 단어에 힌트를 준 겁니다. 이렇게 첫 글자 단어에 힌트를 주고 여기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힌트를 줘요. 근데 힌트 자체가 뭐가 돼? 걸림돌이 돼. 모르는 단어가 자꾸 나오니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여기서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힌트를 줬고요. 한글을 줬죠? 투명성이니까 transparency가 되고 거래들인데 거래는 trade라는 단어가 거래가 되기도 하고 transaction이라는 단어가 transactions가 답이 되긴 하는데 본문에서는 이 단어가 주로 쓰였기 때문에 이 단어 해야 되고 이 단어는 안 됩니다. 가명이면 수도님과 알리아스 이런 단어가 있는데 수도님과 알리아스 이런 단어가 있는데 본문에서 이렇게 주면은 A를 줬기 때문에 수도님을 쓰면 안 되고 알리아스라는 단어를 써줘야 되는 거. 익명성, anonymous에서 나온 anonymous를 익명성을 써야 되는데 스페링이 A로 준 거 맞죠? 그래서 anonymous가 맞는 겁니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문맥상 단어를 취하거나 단어가 주어진 단어를 요거의 문제점이 뭐죠? 여기에서 공부를 중학교 때 열심히 안 했어. 단어를 꼼꼼하게 안 외웠어. 이 학생들은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수도님이라는 단어를 발음은 되는데 스페링을 못 써요. 트랜잭션 이런 거는 파닉스하고 스페링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수도님이나 엘리아스 이런 단어는 스페링을 못 써요. 틀려버려요. 어나니머트도 익명성이라는 단어는 어렵습니다. 스페링이 좀 어려운 단어를 일부러 선생님들이 내신 거예요. 꼼꼼 공부가 돼 있는가. 학원에서 준 자료가 꼼꼼한 거가 아니고 내가 단어 차원에서부터 문장 해석부터 문맥 해석까지 꼼꼼 공부가 온서나 있고 해리포터나 있고 이런 그쵸? 폼 잡는 영어가 아니고 정말 수업 영어로 완벽하게 대비된 학생인가 아닌가를 평가하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 자체가요. 얘가 온서도 있고 반지의 제왕이가 1번부터 다 읽었고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스토리텔링으로 스토리만 읽어 나가는 거잖아요. 여기에서는 표현과 정확함 그리고 스페링까지 시험에 출제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업 영어로 공부가 최적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루에 10,000번 걷는 건 뭐예요? 그죠? 100m 9,000원 뛰어갖고 금메달 딸 수 있는데. 정확하고 빠르고 강한 영어. 이렇게 공부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그냥 막연한 공부를 가지고 뭐가 어떻게 될 거다라는 거, 네, 외국에서는 1도 통하지 않습니다. 자, 서술형 6번 보면 단답형이고요. 또 문제도 또 보시면 어색한 부분을 2개 찾고 이렇게. 옛날에 모두 고르시는데 모두 고르시면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2개. 그리고 아까 말한 모두 고르시의 문제는 성질을 보세요. 모두 고르시를 교육청에서 못 내게 하니까 어떻게 낸다고요? 모두 골라놓은 거. 그래서 보시면 모두 골라놓은 것 중에서 몇 개냐를 물어보는 문제를 내고 있죠. 이런 똑같이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모두 고르시오나 모두 골라놓은 걸 고르는 문제나 교육청의 지침을 따는 건데 실제로 학생들한테는 똑같이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지요. 네, 이렇게 주셔야 되는 겁니다. 제도나 방법이 바뀐다고 해서 근본적인 실력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설명회 많이 다니시잖아요. 뭐 하면 된다고 비법이고 뭐 이런 거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게 안 통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본적으로 좋아져야 돼요. 자, 요거는 이제 문법 문제가 나오는데 대원외고의 이제 문법 수준 이런 거죠. 한영외고 따져보면 문법 수준이 높지 않습니다. 대원외고 문법 수준 한영보다는 높습니다. 그럼 대일외고하고 따져보면 대일외고, 명덕외고 문법 수준 거의 비슷하고요. 대원외고하고 찾으면 문법 수준 비슷한데 대일외고하고 명덕외고는 주관식이 거의 안 나오니까 대원외고는 주관식이 나오고 작문이 나오기 때문에 문법력이 굉장히 세야 됩니다. 왜? 문장을 구성할 때 문법력이 딸리기 때문에. 문법 문제의 표면적이나 난이도의 레벨은 거의 비슷하지만 실제로 작문형에서 문법 능력이 굉장히 많이 요구되는 시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감점을 애들이 끊임없이 받습니다. 안 고쳐져요. 작문을 하면서 문법적으로 맞추는 능력, 문법의 종합적 능력을 평가받는 거라서 쉽게 뭐 한두 달 특강으로 이게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여기서도 보시면 굉장히 간단하죠. 나는 유혹한다, 아니면 나는 유혹된다. 나는 뭐뭐 하기를, 단지 그들에게 말하기를 유혹하고 있다 이상해요. 나는 뭐뭐 말하고 싶고 유혹을 받는다. 그래서 I'm tempted, 능동수동 이런 간단한 문제들이 출제된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 않다는 거죠. 또 이제 어렵지 않게 출제됐지만 또 하나가 뭐가 나오냐면 대세용법이 돼. 그런데 이 대세용법도 틀린 학생들이 보면 아는데도 틀렸어요. 왜냐면 문장을 5개 주고 다음 중 대세용법이 같은 것끼리 짝지어진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문제점이 이번에 틀린 학생들 보니까 이 지시사로 푼 학생은 다 틀렸어요. 왜냐면 지시사가 지시대명사도 있고 지시형용사도 있고 그런데 이번 시험에서는 지시대명사와 지시형용사까지 구분하는 문제였는데 접속사냐? 관계대명사냐? 아니면 부사로도 쓰이죠. so의 의미로 쓰이죠. that much, so much. so에 쓰인 거냐? 부사로 쓰인 거냐? 아니면 지시사로 쓰인 거냐? 이런 식으로 출제한 거죠. 이게 강조형으로 쓰인 거냐? 이렇게 출제된 건데 지시사로 뭉뚱그려서 푸는 학생은 틀려버렸어요. 지시대명사, 지시형용사를 구분해서 시험 문제를 출제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게 바로 시간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거 너무 시간이 압박 빨리빨리 풀다 보니까 한 번 더 검사할 시간이 없어. 한 번 검사할 시간이 있었으면 이런 문제는 안 틀리겠죠. 이렇게 된 거고요. 또 하나 이제 보실 게 뭐냐면 이 문제도 아까 말한 것처럼 대원외고의 문법 수준이 그다지 이렇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거죠. 가정법도 보시면 가정법 과거 지금 뭐가 왔습니까? 완료가 온 거잖아요. 우드 해본 미스들이니까 가정법 완료. 그럼 여기가 가정법 과거 완료. 헤드 기분이 돼야 되죠. 헤드 기분. 헤드 기분 이렇게 놓습니다. 그래서 이부가 생각되면 다시 헤드가 나와서 조치가 되겠죠. 이 정도까지 출제가 되는 겁니다. 혼합 가정법으로 출제되기도 하고 그 정도까지만 나오지 아주 어렵게 안 나오죠. 오히려 문법이 좀 어렵게 나오고 짜증나게 나오는 것은 어디죠? 중학교 3학년 문법이 굉장히 짜증나게 어렵게 나오죠. 그리고 그 문법도 틀린 경우도 많이 출제되죠. 예를 들어보면 if I had 이런 문제 실제로 이번에도 오답 시기가 있었는데 if가 생각되면 헤드가 나가냐 못 나가냐 이런 문제가 나왔었죠. 그리고 몇 년 전에는 이거에 대해서 대치동에서 어느 중학교에 출제가 됐고 어떤 학부모가 전화해가지고 이거에 설명을 해달라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헤드가 앞으로 나가서 조치가 된다고 그랬는데 이 헤드가 뭔지를 봐야 돼요. 헤드가 헤드머니 이렇게 일반 동사로 쓰였다면 if가 생각될 때 헤드가 나가면 안 돼요. did가 나가서 did I have가 돼야 되는 거고 헤드 가정법 과거 완료로 쓰였어요. 그때는 if가 생각되면 헤드가 튀어나가야 돼요. 이런 어떤 논리적인 헤드의 근본적인 게 뭐냐를 판단하고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지 헤드가 if가 생각되면 나가냐 안 나가냐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지고 중학교 수준에서는 야 if가 생각되면 헤드 나가야지 이렇게 풀어서 오답시가 발생이 됐고 이번에서도 뭐 미사에서 나왔고 서초에서도 나왔고 이 오답시가 나왔었는데 교사용 지침서가 잘못된 건지 제가 가르치는 학생도 이거 한 개 틀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분명히 맞아
잘못된 건데 학교에서 이거 도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넣었습니다. 도출하면 안 돼요. 디다이가 돼야 돼요. 뭐 계속 문제를 출제했더니 중학교 3학년 문제가 문법이 오히려 더 어렵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해석을 잘하고 기본 문법 이론이 좀 숙달이 되어 있는 정도면 어렵지 않게 붙습니다. 물론 이화에 보는 문법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나옵니다. 이화의 특징은 항상 그래왔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요. 이렇게 돼서